첫 네. 번째는 커피예요. 어. 커피 사실 이 미국이 커피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자국에서 나는 커피는 전체 소비량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 원두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 가지고 음.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베트남 같은 대부분 남미산 원두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 브라질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좀 예고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 원두 도매 가격이 4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I 투자 분석 기업인 리플렉시비티는 미국인이 한 명이 이제 1년간 추가로 약 22만 원 정도의 커피값을 더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네. 있다라고 예측하더라고요. 또 음. CNN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닝 커피는 사치품이 될 수 있다. 어. 라면서 이 커피 가격의 어떤 급등을 좀 음. 계속해서 예고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커피라는 이런 음식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 주요 그런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또 줄이게 되는 게 커피일 텐데 그렇게 되면 타격이 어떻게 될지도 너무 우려가 되고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22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필수 음식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크게 와닿을 수 음.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맞습니다. 또 커피도 이렇게 좀 사치품이 될 수 음. 있는 부분인데 네. 뭐 맞습니다. 커피가 우리가 뭐 필수적인 어떤 먹어야 되는 음.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소소한 음. 식재료들은 음식에 들어가게 되는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또 영향을 좀 주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따라서 그 식품 재료라고 한다면 어 새우가 또 되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쉬림프. 미국에서도 네. 새우가 94% 이상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이 또 많이 되고 있네요. 네. 수입하는 국가는 이제 주요 공급국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라든가 음. 인도, 베트남이 주요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46%의 관세가 음. 최대로 예고가 되면서 해산물 가격도 지금 요동이 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제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토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토마토는 70%가 멕시코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음. 멕시코산의 이 토마토에 대해서 17.09%의 관세가 붙으면서 네. 도매 가격이 이미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일부 식당에서는 이제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는 음. 피자라든가 파스타의 가격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이 식재료 작은 식재료 하나가 음. 미국의 어떤 외식 문화 그리고 밥상까지 뒤흔들 수 있는 네. 그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햄버거에 이 토마토가 가장 많이 또 들어가는 주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햄버거 소비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더 한국보다도 그쵸. 많은데 또 되게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음식이니만큼 실제 밥상에 올라가는 작은 식재료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실 네 음. 번째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네. 식재료가 어 햄버거였어요. 먹고 싶네요. 저도요. 갑자기 음. 배고파지는데 일단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주로 호주산 수입 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음. 치즈버거 그리고 어. 빅맥 같은 이런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네. 호주 무역장관은 직접 나서서 관세가 부과되면 맥도날드용 소고기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음. 결국 미국 소비자가 이 전체를 다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피자 가게는 주 3회 오던 단골 손님이 네. 이제는 오지 않는다라고 음.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 외식 문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음.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사실 단골 손님 입장에서는 좀 그냥 음식 양을 좀 줄이고 소비를 좀 줄이고 이런 입장이지만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 아픈 못해서 일이죠.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네 가지로 미국인 식탁에서 어떤 음식들을 흔드는가를 설명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밥상은 무사할까요? 한국 밥상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는 아직 타격이 크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막 소고기 같은 것들은 수입이 또 많다 보니까 미국산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음.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는 반응이 네.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는데요. 음. 일단은 이 토마토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린 식재료 있잖아요. 네. 이 토마토에도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관세가 좀 크게 붙게 되면서 멕시코가 이 토마토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새 수출처가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전 세계 3위 토마토 수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아시아 시장을 좀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운송과 유통 비용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한국은 이미 연간 33만 톤의 토마토를 생산 중이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멕시코와의 거리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또 물류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유통망 확보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단기간 네. 내에는 일단 멕시코산 토마토가 한국까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가격이 오르는 이제 커피나 오렌지 주스나 냉동 새우 같은 품목들은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예정됐던 통상 협의가 좀 불발이 됐지만 협의 내용에서 사실 정부는 이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못을 음. 박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허용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쌀 수입 확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농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서 네. 두 품목을 이미 레드라인으로 좀 설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쉽게 양보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네.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이 연료용 농산물 확대의 대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